실록의 계절, 5월이 오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카네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은 클로브 핑크라고도 불려요. 이런 카네이션의 향을 탑노트부터 끝까지 맡을 수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지고 암울했던 시기에 뚜껑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2마리가 있는 병에 들어있는 향수 레흐 뒷땅입니다. 그냥 병만 봐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향수죠. 디자이너 니나 리치의 아들 로베르 리치가 기획하고 조향사 프란시스 파브론이 창조한 스파이시 플로럴계 향수입니다. 이름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이고요. 이 아름다운 병은 아르데코 시대의 유명한 유리세공가인 라리크사의 작품입니다. 향수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카네이션의 원산은 지중해 지역이라고만 생각되고 있어요. 학명은 Dianthus caryophyllus. 인데 고대 그리스어로 신성하다는 뜻인 디오스와 꽃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랍니다. 결과적으로 신의 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오래된 그림에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려지곤 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 오브 더 카네이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의 초기 시절에 그린 성모자상이어요. 성모의 무릎에 아기 예수가 앉아서 어머니가 들고 있는 카네이션을 잡으려 하고 있네요. 중세시대의 카네이션은 꽃봉오리가 작은 목과 비슷해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상기시키고 붉은색은 예수가 흘릴 피를 의미했다네요. 그 운명을 알고 있듯이 성모 마리아는 주저주저하면서 예수에게 꽃을 건네고 있습니다. 프랑스 콜마르 출신의 마르틴 숀가우어 또는 그의 공방에서 그린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시기의 성모자의 모습에서도 카네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과 함께 성모의 슬픔을 나타내는 아이리스도 보이네요. 카네이션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사랑과 다산, 약혼의 상징이 되어 중세 이후에는 신부의 그림 속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태생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메이드 오브 아너가 되고 궁정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헬레나의 초상화입니다. 노템프턴 후작과 약혼 즈음의 초상화로 귀에는 약혼했다는 걸 의미하는 카네이션을 꽂고 있어요. 카네이션은 부부 사이의 정절을 가리키기도 해요. 플랑드르의 화가 한스 mem링이 그린 핑크 즉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젊은이의 초상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손에는 카네이션을 들고 다른 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어요. 러브레터 아니면 결혼 서약서겠죠?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의 초상이 맞은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부부의 초상처럼요. 초상화, 특히 파스텔 초상화로 유명한 스위스의 화가인 장 에티엔 리오타르를 볼까요? 리오타르는 터키의 이스탄불에 머물면서 터키의 풍속의 아름다움에 빠져 스스로도 터키식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의 나이 54세에 결혼한 29세의 부인 마리 파르게스가 터키식 양탄자가 있는 방에 터키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뉴욕 더 맷에 있는 리오타르가 1752년에 그린 터키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의 초상화와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아내의 발 아래에 있는 카네이션이 담긴 화병입니다. 아마도 어린 신부에게 사랑의 상징으로 그려넣었나 봐요. 정원화의 대가인 미국의 화가 에버트 플러 그레이브스의 은화병에 담긴 탐스러운 카네이션입니다. 붉은 카네이션이 가득 들어있네요.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에 부모님 가슴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이죠. 그 근원을 찾아보니 사회운동가였던 미국의 안나 마리아 자비스가 1907년에 창시한 미국의 어머니날까지로 올라가네요.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으로 시작했는데 상업화와 맞물려 이제는 살아있는 어머니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데는 흰 카네이션이 상징이 되었다네요. 요정이나 환상적인 그림을 잘 그린 오스트리아의 화가 한스 자스카가 그린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카네이션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량 카네이션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카네이션에서는 그닥 향이 나지는 않지만 예전 카네이션 종에서는 특유의 톡 쏘는 듯한 꽃향이 많이 난답니다. 카네이션의 향을 얘기할 때는 카네이션은 영어로 클로브인 정향과 거의 비슷한 향을 내기 때문에 향을 얘기할 때는 카네이션이나 정향의 향을 딱히 구분해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수증기 증류를 하면 수율이 0.003% 정도로 엄청 낮아 경제성이 없어서 휘발성 용매를 사용해서 다이앤더스 캐리오필루스에서부터 0.23에서 0.29%의 밝은 녹색의 왁스 형태의 콘크리트를 얻는답니다. 이 콘크리트를 에탄올에 다시 녹여 올리브 녹색의 앱솔루트를 얻어요. 수율은 한 9에서 12% 정도였다네요. 수율이 이렇게 낮으니 얼마나 많은 꽃이 필요하겠어요? 천연 앱솔루트가 비싸다는 게 이해가 되죠? 이 앱솔루트는 우디하고 달콤한 꿀향, 생생한 스파이시한 민트 같은 허브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앱솔루트를 5% 정도로 묽혀야 비로소 카네이션 같은 냄새가 나요. 이제 주성분을 봐야겠죠? 가장 먼저 볼 건 유제놀입니다. 기분 좋은 스파이시하고 정향 같은 향이 납니다. 그런데 간독성을 일으킨다고 밝혀졌어요. 달콤한 발사향이 나는 벤질 벤조에이트도 있습니다. 그 외에 헥세닐 벤조에이트나 헥실 벤조에이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분으로 약하긴 하지만 달콤한 꽃향과 발삼향이 나는 벤질 살리실레이트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카네이션의 향은 유제놀이나 벤질 살리실레이트의 조성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 외에 달달한 꽃이나 과일향이 나는 벤질 알코올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독성이나 자극을 주는 특성이 있어 인터내셔널 프라그런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학물질입니다. IFRA라고 해요. 당연히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카네이션 앱솔루트도 사용 제한이 되겠죠. 물론 가격이 비싸서 웬만한 향수에 사용을 못할 정도이긴 합니다. 자, 천연 카네이션 앱솔루트도 사용을 못하고 카네이션 향을 내는 주성분도 사용을 못하니 카네이션 향이 나는 향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행히 대체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벤질 아이소 유제놀입니다. 발삼향을 내는 파우더리한 카네이션 같은 향이 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보단사의 상품인 메틸 다이안틸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화합물이 있어요. 카네이션 향을 즐길 수 있는 향수를 볼까요? 유명한 조향사 어네스트 달트로프가 연인과 함께 이탈리아 코모 호수에 있는 휴양지 벨라조를 방문하고 이곳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창조한 벨로지아입니다. 아쉽게도 오리지널의 스파이시한 카네이션 향을 재현하는 게 어려워서 이 향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카네이션 계열의 대표 향수인 앞서 소개했던 레흐 뒷땅입니다. 베르가못과 로즈우드 향이 카네이션 향을 감싸주고 이 카네이션 향은 장미와 제스민으로 이어지는 중심꽃 향으로 이어집니다. 제비꽃과 아이리스의 파우더리한 향이 백단인 샌다루드와 시더의 나무향과 이어지고 여성스럽게 머스크와 엠버로 마무리됩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천연 카네이션으로부터 얻은 향을 썼습니다만 천연 카네이션으로부터 얻는 앱솔루트가 제한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계속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리지널 향에서 느끼던 발상향이 느껴지는 달콤한 꽃향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벤질 살리실레이트가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자 이 향을 전혀 맡을 수 없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름부터 후덜덜한 입생로랑의 오피움입니다. 입생로랑이 중국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그의 1977년 가을-겨울 컬렉션에 맞춰 출시한 향수입니다. 좀 낯선 파촐리와 모략, 바닐라가 조합된 향입니다. 그 중심의 카네이션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광고도 강력했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시기라 데이트를 쳤고
관련 향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캘빈 클라인의 결혼에 맞춰 출시된 향수 이터너티입니다.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인 사랑, 가족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선한 시트러스와 그린한 탑노트를 지나면 바이올렛, 은방울꽃, 장미의 꽃향에 스파이시한 카네이션 향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파우더리한 헬리오트로프와 머스키한 노트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워낙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남성용, 여성용 향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의 스파이시한 향은 남성용 향수에서도 어필했어요. 그 예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면도 위에 발랐던 올드 스파이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꼭 하나씩은 있었던 일명 남자의 향기였어요. 1937년 말에 윌리엄 라이트풋 슐츠 소프 앤드 토일레티즈 컴퍼니에서 남성용 그루밍 제품으로 여성을 타겟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네요. 지금은 프록터 갬블에서 계속 다양한 그루밍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첫 향부터 넉매그나 스타아나이스 향이 시트러스 향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향의 카네이션이 베이스 노트의 나무향으로 이어지게 해주네요. 그 외에 이미지 자료가 없어 소개하지 못한 에스티로데의 유스큐와 프라다의 프라다에서도 카네이션 향을 즐길 수 있어요.